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 그 조금 1교시 수업 끝나고 좀 이런저런 업무 처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다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예, 들어오자마자 학번 이름 채팅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또 학습을 진행해 봅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 기억이 맞으면 진도표상으로 그 1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맞나요? 저희 79쪽 아직 농민의 의식의 성장 안 했어요. 79쪽 농민의 성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한번 보도록 네. 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예, 어제 그 설명해 주셨던 거, 네. 그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제 그 채팅방에 있는 거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냥 빈 파일이어서. 네? 빈 파일이라고요? 네, 빈 파일이던데요, 그냥. JPG가 아니라? 네, 아무것도 그 없던데요. 이미지 파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네, 지금. 네,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비디오 시작하고, 잠시만요. 채팅 띄워놓고. 파인더. 선생님, 네, 그 줌으로 다시 노트북으로 다시 들어올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거 나가고 다시 들어올게요. 그 파일이 여기로 못 받아줘갖고 컴퓨터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잠시만요. 네, 왜 이래 또 갑자기. 됐고. 그래서 됐고, 요거 써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거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 개별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두 개 다 쓰는 건가요? 두 주제 둘 다?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 아니고? 둘 다 쓰세요? 네. 예. 뭐 둘 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이거는 뭐 하나는 한국사에 올리고 뭐 하나는 뭐 사회에 올려도 되고, 이거 뭐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둘 다 일단 써봅시다. 선생님, 뭐 한국사에 다 올려도 되고. 네. 저 그 패드로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시 이거 칠까요, 그거? 출석 체크? 출석 체크 다시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아까 해주시고, 치긴 같이, 했었는데 한번 더 칠게요. 네, 학번 이름 다 치시고요. 같이 한번, 삼정의 문란부터 까지 했으니까 여기 농민의식의 성장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농민의식의 성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농민의식의 성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그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바로
이 앞서서 나왔던 요 상황들 있죠, 여러분들. 그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의 부패 때문에 경제적 발전이나 이런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득이 돌아간 거죠, 그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세금을 낼 사람은 거둬야 될 세금은 유지되거나 증가가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지배층의 수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면서 사는 이 지배층이 어떻게 수탈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관직 자체를 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본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수탈을 자행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식,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다원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를 수탈하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의 소청은 여러분들 약간 어떻게 보면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소청이라는 표현이 서울과 중인들한테도 나오고요, 농민들한테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사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서울들과 중인들은 문과 시험, 즉 자기가 그런 직역이 세습되거나 차별받는 거로부터 해소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고, 농민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대부분 나 그만 좀 괴롭혀라, 수탈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항조라고 하는 거가 뭐게 되냐면 세금을 여기서 읽어주시고요. 세금을 내는 걸 저항하는 거고, 그리고 거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금 내는 거에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는 농민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 소작류니까, 즉 소작인들,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해서 사업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농업이 발전해야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잘 알아주시고, 이 표현도 여러분들 굉장히 요번 이 개정된 2015 교육 개정된 거에 들어왔고,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 안 들어봤던 핵심은 그거예요. 농촌 사회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분업화되다 보니까 이 분업화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상인들로 가기도 하고, 광산업자, 공인,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조금 부유한 농민들 또는 이런 계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탈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농민 봉기를 이끄는 리더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홍경래의 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교과서 여기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몰락한 양반. 그래서 요런 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잔반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실제로 이 홍경래의 난은 이 잔반 세력뿐만 아니라 평안도 자체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잊지 않고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이 홍경래란의 특징과 이 임술 봉기의 농민 봉기의 특징을 좀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 네, 저번에 주신 파일 있잖아요. 네. 그거 열어봤는데 뭐 파일이 손상돼서 열 수 없다고 해서 뜨던데요. 브라우저 바꿔서 열어도 연결 프로그램. 내가 이게 오늘 보낸 것도 안 돼요? 제가 좀 그 증이 안 돼서 늦게 들어와서 못 받았어요 파일을. 오늘 주신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렇게 파일을 공유할 경우가 있으니까 노트북으로 접속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보냈습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 홍경래란의 핵심이 뭐냐면 네, 지역에 대한 차별. 네, 여러분들 그 스피커는 잠깐 좀 이게 잘 해주시고요. 어디 갔어? 네, 잠시만요. 네, 평안 도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네, 세도 정치로 인한 이런 수탈,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것들에 조금은 이게 부정적인 이런 불만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또 이게 또 여담입니다만 요때 당시에 그 홍경래란이 발생할 때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또 경험한 이런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홍경래란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는 이렇게 싹을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농사가 잘 안 됐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홍경래란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흉흉하고 하다 보니까 요때 마침 발생한 홍경래란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대요. 뭐 이건 여담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평안도 지역 자체가 청나라와의 무역 그리고 청나라와의 교류 때문에 굉장히 앞선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런 기능적인 이점이 있었다,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한 학생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나? 이거 계속 애들 튕기고 있어요 몇 명. 예, 알겠습니다. 네, 수락을 누르긴 하긴 네, 했나 보네요. 근데 저 컴퓨터로 다시 들어올 건데 혹시 지금 받아줄 수 있나요? 지금 요청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핸드폰으로 나갈게요. 네. 그래서 시간 좀 끝 무렵에 제가 요거를 아예 그냥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이 탐관오리나 이런 분들이 됐었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합격자에서도 차별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도 함경도 출신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 사람이었거든요.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이제 또 지방을 차별하는 그런 또 역설적인 상황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참 이런 반감이 더 셀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신흥상공업자, 영세농민, 광산노동자, 품팔이꾼, 이런 노비,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홍경래란으로 모여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권과 이 지방 수령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만약에 이 홍경래란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 수령의 수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만약에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1811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1862년이고 최소한 여러분들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제가 웬만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요거는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요거 다음 거랑 같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1863년에 고종 임금님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나름 또 안정기를 가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잘 임술 농민봉기가 시작된 시점 알아주시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우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홍경래에 난 이후에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다. 오히려 더 이게 심화되면 심화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 특히 우리가 흔히 지방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시탈이 계속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중앙 관리들은 수탈 안 했나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혹한 수탈 때문에 농민들의 초청 운동이 계속 있었고 몰락한 양반들도 이에 합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라리 농민들은 유교 경전이나 성리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그냥 수탈을 하면 얘네가 수탈을 하나 보다 라고 여기고 많은데 심지어 수탈하지 말고 백성들을 잘 대우하고 잘 케어해야 된다 라고 이게 교육까지 받은 양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때 당시의 현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항의하는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성을 점령하고 관할을 습격해서 조세대장을 없애고 이 수탈하던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가 두 가지 모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게 진압하고 현실을 유지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방법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진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시게 되면 70여 곳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함흥 지역에서 이제 또 그리고 또 제주도까지 안 일어나는 지역이 거의 없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서 요 해를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안핵사라고 하는 여러분 요거는 좀 두 가지는 좀 읽어놔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흥선대원군 시기 이후에도 그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안핵사를 파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그 안핵사가 여기에 그거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습하러 내려온 사람이 대부분 슬픈 게 뭐냐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하는 건데 중앙에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시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도 이게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 어떤 조직의 그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반영되는 좀 안타까운 이런 결과가 도출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주동자를 처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삼청 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 환곡이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이 어떤 저항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 원인을 없애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좀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텐데 이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밑줄 쳐놨죠? 삼정의 문란의 원인을 누가 운영을 잘못해서 백낙신 아저씨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죠? 실제로 이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한국을 관리하는 수령과 그 향리들, 그들을 보좌하는 향리들이 견제를 받지 못한다, 구조적으로. 이게 정말 힘든 상황에만 빌려주고 그리고 소량의 이자만 받고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준 다음에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받아서 나머지 차입금을 이 꿀꺽하는 이런 그거를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개인의 일탈이야 라고 여겨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들. 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농민봉기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도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요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서 그래요. 세금이 부족합니다. 더 증세를 하기 위해서 수탈을 하죠. 그러니까 수탈을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농민들이 양반의 신분을 사거나 노비로 스스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금을 낼 사람은 더 줄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부족해지죠. 이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이 세도 정치 시기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송경래의 경문.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내용을 보게 되면 평안도를 차별하는 게 억울하다. 너무 왕따시킨다. 기분 나쁘다라고 한 거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백낙신의 탐욕 얼굴에 수탈했다. 그래서 내가 저항한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들 최소한 만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단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게 수탈이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주부에서 농민의 요구사항 환곡의 패다 나오죠, 여러분들.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포라고 하는 게 군대를 가는 거 대신해서 이 화폐로 쓰일 수 있는 면포, 즉 그 천 두루마리 같은 천을 이렇게 둘둘 말아놓고 뭉탱이 같은 걸 하나 내면서 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어린 아이에게 부과를 하고, 심지어 군포를 납부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나이를 초과했어, 그러니까 60세인가 그 기준인데 그 나이를 초과했어도 이 사람들한테 계속 군포를 걷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걷고 살아있어서 이 기한을 넘겼는데도 걷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패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통점, 자료 1, 2의 공통점은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부패로 그거 인해 이런 제도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세금을 그러니까 받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세를 수취하는, 받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똑바로만 받으면, 그러니까 더 걷지 않고 거드라는 양만큼만 걷어도 나라가 이게 잘 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중간에서 계속 더 걷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관직 승급이나 아니면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왕조 교체, 왕조 교체가 아니라 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틀을 이게 바꿔야 된다라고는 못하고 세도 정치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차별에 저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임술 농민봉기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농민봉기 자체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평안도 지역에 한정이 됐다라고 홍경래에 나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거예요. 삼정의 문란에서도 환곡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빌려주고 고리대, 높은 이자를 붙여서 다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 10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100%, 뭐 200%인 거예요. 그래서 20원, 30원을 내야 되는데
농업 생산량을 간신히 맞췄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환국을 어떻게 보면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런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좀 개혁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 운동들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칸에는 모내기법, 그러니까 그 심어서 이제 키워서 이제 물찬 이 논에다 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양법이라고 불리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상평풍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은 평안도니까 홍경래의 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다음 페이지를 쭉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그리고 이런 소설 작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양반층이,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노년층과 이런 젊은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고, 양반의 숫자 자체가 작았을 때에는, 그리고 양반이 되기 어려웠을 시기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그 인구 집단 내에서 그 성격이 되게 동질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유교적 덕목을 정말 지닌 사람들만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엄격한 시기에는 양반의 어떻게 보면 그 그릇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 자체가 인구의 10%였다가 인구의 70%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그냥 확률상으로 봤을 때 7배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양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인구의 집단 수가 커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괴상한 양반들이 존재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책을 빌려가서 또 안 갖다 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한 거고, 그리고 양반을 풍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풍속화에선 여러분들 두 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윤복 아저씨는 아닌데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와 김홍도라고 하는 화가. 그래서 요 분들이 조선 초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풍경의 그림, 내지는 그 형이상학적 이 전설 속이나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더 실생활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살아가는 이런 현실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신의 소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경향성도 나타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단원을 마무리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발해와 이성계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고력을 키우자라고 나오는데, 율령을 반포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배간이라고 하는 거, 권력 행사도 비판하고 성경권도 가지고 있었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단원을 마쳤는데, 이 1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열국시대, 부족국가시대, 그리고 고대 왕국,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후부터 배울 조선은 여러분들 좀 되게 가슴 아프지만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거 형성이 실패해서 식민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일제강점기를 배우고 그다음 현대사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선의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인구도 감소했고 공명척 때문에 신분제가 동요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업 변화의 모습은 이양법이고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양법을 하면 필요한 인구 숫자가 그러니까 농업에 필요한 인구 숫자가 감소하니까 그 인구가 다른 산업이나 다른 농산물 생산에 투입이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부터는 전통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분제가 아니라 이 평등한 사회, 그리고 왕조 국가가 아닌 이런 그 전제 왕조 국가가 아닌 뭐 입헌 군주제나 조금 더 헌법이나 이런 원칙과 법률을 통해서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요 흐름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단원을 나누는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별한 지 한참 됐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배우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학계에서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고종의 즉위부터 근대 개항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냐, 아니면 갑신정변이냐, 아니면 동학농민운동이냐. 학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관점들이 서로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조금 더 기존의 조선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라고 교과서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편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요 시간 순서의 흐름들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뭐 가나다 주고 순서 맞추세요 이런 문제는 거의 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 개별 사건의 흐름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 없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문 이거 서재필 아저씨가 만든 거고, 이게 대한매일신보에서 여러분들 요거가 딱 사라지는 순간 총독부 기관지가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대한매일신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민족주의 신문이었고 요것도 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밑에 있는 것도 좀 이어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열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펜을 놓쳐가지고 이 열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강은 강대국이고요. 이거는 여러 개란 뜻이 아시죠? 여러 개의 강대국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개의 강대국은 대부분 그 유럽에 있는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런 일본과 조선까지 일본과 청나라까지 조선을 압박하죠. 열강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배 모양을 이양선, 다른 모양의 배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국주의의 등장. 여러분들 이 제국주의의 등장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이
이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점 자본주의가 되게 되면 그 요 밑에 있는 값싼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 예. 그래서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행사하는 그런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게 일본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서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다. 이렇게까지 또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그냥 심도 깊은 이해가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또 이론적 배경이 됐던 게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문이나 학설이 누구를 식민지로 만드세요, 누구를 죽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우수해 보인다, 뭐 이런 것까지는 가능해도 뭐 누구를 뭐 없애버려라 이런 주장은 하지 않는데 식민지를 만들어라. 이 사회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A라고 하는 사회가 그 뭐 B랑 경쟁하고 있다고 했을 때 B가 뭔가 경쟁하다가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B가 지게 되면 C가 된다. 뭐 이런 류의 논리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한 단계씩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 그 어떻게 보면 A가 유지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한 거다. 그래서 뭐 A가 뭐 A 다시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이 제국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요렇게 왜곡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국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프랑스 마찬가지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독일, 뭐 이탈리아,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또 러시아까지 나중에는 일본 등이 가담을 하면서 식민지 확보에 그냥 열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식민지 확보 과정에서 요 앞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데 얘는 실패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되고요. 얘는 실패해서 독일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이탈리아도 군국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쟁에서 이제 뺏어버리자 이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뺐다는 건 식민지를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교육과 문화도 결국 자연적인 원리에 맞춰서 이제 경쟁하고 적자 생존한다. 즉 우리가 적자 생존이나 이런 것들을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이게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나 이런 거를 우리는 할 수 있고 쟤네들이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짓밟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거 보면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자 생존이 그 적자 생존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상황에 맞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아닌 사람들은 사라졌다 이건데 살아남으면 짱이다. 약간 요런 유로 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모든 좋은 이론들이 이렇게 왜곡이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로 제안했다. 이거를 공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행무역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청나라랑 이게 무역 적자를 보니까 청구가 교육하면서 영국은 인도산 아편 자 여러분들 아편을 여러분들 조금씩 더 이런 걸 알려줘야 되나 싶지만 교육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편을 더 열심히 정제해서 만든 게 마약이에요 필로폰 뭐 이런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미리 수출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마약류니까 마약을 단속하죠. 그러니까 야 너 왜 단속해? 라고 하면서 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해 있던 영국이 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진짜 자부심 느끼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나라가 네, 이 아편을 파는 것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아편 전쟁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네, 진행한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이 제정신 아니었죠. 이때는 진짜 여러 의미로.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아편 전쟁을 하고 네, 난징 조약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 지도를 우리가 모르지만 난징이 최소한 베이징에서 먼 건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유 그냥 청나라가 현실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고 네, 홍콩을 영국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이 조약은 네,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이 조약 체결 이후에도 예, 무역 개방이 거의 기대가 잘 안 되니까 영국이 에로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랑 같이 2차 아편 전쟁을 해서 이제는 텐진이라고 해서 베이징에서 굉장히 가까운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도 점령하고 베이징에도 이렇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청나라의 지배에 숨죽이고 있었던 내부 불만 세력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항을 시작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광경을 일본은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되게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본은 17세기부터 네덜란드와 청상인에게만 나가사키에서의 무역을 허락했는데 이거를 이제 19세기 중엽에 페리 제독이 와서 이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때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봤을 때 일본이 개항한 시점, 중국이 개항한 시점은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국이 개항한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강화도 조약이 요때 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연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그 순서대로 개항되는 순서도 달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들. 뿔 달린 외계인처럼 그려놨어요. 18세기 이후에 한반도 해안에도 이양선이 출몰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편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이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그도 그럴만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청나라한테 탈탈 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좀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난징 조약의 내용만 좀 잠깐 좀 보고요. 자, 요 난징 조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을 개항한다. 그리고 홍콩을 양도한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관세도 여러분들 양국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영국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던 거예요. 이전에 공행일 때는 청나라 사람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자, 학번 이름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학번 이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고 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선생님, 네, 저 그 뭐냐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요? 저 28번이요. 네. 그래서 메시지도 남겼던 거 처음에 기억납니다. 근데 아마 한 번씩 근데 튕기더라고 갑자기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튕겨가지고 중간에 좀 못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예, 그러면 지금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네, 네. 그건 괜찮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여서 지금 이시연 학생도 튕겼어가지고, 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 메시지 잘 남겨주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괜찮은 거죠? 예, 괜찮은 거고, 그리고 학습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업로드 할 거거든요. 어제 거랑 같이. 그거 활용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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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수업 끝났다. 나가도 된다.